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XRP, 그리고 리플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죠. 최근 서울에서 큰 행사도 있었고요. 미국 SEC와의 관계 변화 소식, 또 ETF 승인 가능성까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국제 금융의 거목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XRP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장 동향부터 새로운 기술, 미 XRP 같은 거요. 그리고 규제 변화, 가격 전망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다뤄볼게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XRP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최근 서울에서 열렸다는 XRP 서울 2025 행사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 행사가 리플이랑 XRP 생태계에서 한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자리였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발표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리플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 그러니까 에이펙 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에이펙 허브요? 단순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 아예 아시아 전략 거점으로 삼겠다 있는 거군요. 네, 리플의 크리스티나 찬 수석이사가 직접 발표하면서 한국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혔죠. 근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뭔가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리플 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전 세계 XRP 거래량의 25%가 한국에서 나오고 유통량의 또 25%를 한국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대요. 25%요? 와, 4분의 1이면 진짜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거기다 썰틱 보고서를 보면 한국 암호화폐 사용자가 1620만 명, 인구의 32%나 된다고 하니까요. 리플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1620만 명이요.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장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허브 구축 말고 또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까? 리플렉스의 마커스 임펜저 수석부사장이 기조 연설에서 앞으로 웹3랑 XRP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세 가지를 딱 꼽았습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이걸 DAT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DAT, RWA,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 이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방향 제시군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게 있었는데 바로 XRP 레저 페초의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MXRP가 공개된 겁니다. 잠깐만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면 혹시 그거 아닌가요? XRP를 맡겨서 이자는 받으면서 동시에 그걸 증표로 받은 토큰으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네, 정확합니다. 사용자가 XRP를 스테이킹하면 그 증표로 MXRP 토큰을 받는 거고요. 이걸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 대출 담보로 쓰거나 유동성 공급하거나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원래 XRP 스테이킹 보상 연 10%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그대로 받는 구조죠. 연 10%의 추가 수익까지. 와, 이거 엑셀러 공동 설립자가 무한 돈복사 버그라고 했다던데 이해가 가네요. 네, 무한 돈복사 버그라는 건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매력적인 구조라는 걸 강조한 거겠죠. 이 프로젝트는 하이퍼리즘하고 마이다스라는 한국 회사들이 협력해서 진행하고요. 매력적이긴 한데 근데 이런 디파이 상품들 보면 항상 수익률만큼 위험도 크지 않습니까? 그 무한이라는 말처럼 완전 안전한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버그나 해킹 위험, 또 MXRP 토큰 자체의 가격 변동성 위험 같은 게 따르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 그러니까 하이퍼리즘이나 마이다스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절대 리스크 없는 고수익은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수록 보안은 더 중요해질 텐데 마침 이번 행사에 보안 기업 세틱도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네, 썰틱이 그냥 스폰서만 한 게 아니라 제이슨 장 CBO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RW의 인프라 보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패깅, 그러니까 1달러 가치가 깨지는 위험 요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째는 준비금이나 담보 문제, 유동성 부족. 둘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 셋째는 오프체인 운영 실수나 갑작스런 규제 변화 같은 외부 요인. 준비금 문제. 이거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이랑 좀 연결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셀틱과 이 위험을 줄이려면 실시간 온체인 준비금 증명, POR 대시보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구나 검증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마침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으로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만 인정하도록 딱 규정하고 있어요. 아, 그럼 썰틱이 말한 투명성 요구랑 미국 법의 안전자산 요구가 같이 가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꽤 큰 영향을 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기풀이 준비하는 RLUSD 같은 규제를 잘 지키려는 스테이블 코인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안정적인 기반이 되니까요. 하지만 기존에 좀 다양한 자산을 준비금으로 썼던 테더 같은 곳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고요. 썰티크는 또 스카이넷 코리아 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한국 웹3 환경의 보안 위협들, 멀티시그 키 유출이나 국가 배후 해킹 같은 거요. 이런 걸 지적하면서 보안 표준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서울시, 부산시랑 MOU도 맺고 위믹스, 카이아랑도 협력하고 있어서 한국 시장에 꽤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군요. 기술 보안 얘기도 흥미로운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몇 년 동안 진짜 마음 졸였던 게 그 SEC 소송이잖아요. 이게 드디어 좀 끝이 보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그 지긋지긋했던 소송. 정말 길었죠. 다행히 작년에 나온 판결, 특히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이게 리플한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법적인 불확실성은 상당히 줄어든 게 맞습니다. SEC가 항소는 했잖아요. 네, 항소는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SEC 내부적으로 항소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항소 철회요? 그럼 거의 끝난 거 아닌가요? 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 SEC 변호사였던 마크 파겔 같은 전문가는 이게 내부 투표도 해야 하고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 때문에 최종 철회까지는 몇 주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좋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SEC 위원장 교체 가능성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SEC 위원장이 교체된다면 좀 더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는 승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그레이스케일의 GDSC 펀드라고 이게 비트코인, 이더, XRP 등등 여러 개 섞인 건데 이게 ETF로 전환 승인됐어요. 사실상 미국에서 XRP가 포함된 첫 ETF가 나온 거죠. 오, 그 펀드가 ETF로 전환됐군요. 그럼 단독 XRP ETF로 진짜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그렇죠. 이걸 발판 삼아서 이제 단독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데요? 분석가들은 뭐라고 하나요? 블룸버그의 ETF 전문 분석가들이 올해 하반기, 구체적으로 10월쯤 이때 XRP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95%요? 와, 거의 된다고 보는 거네요. 네,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카나리 캐피털 CEO는 승인되면 첫 달에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넘는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고요. 캐나다나 브라질에는 이미 있지만 역시 미국 시장에서의 승인이 진짜 중요하죠. 95%라니 진짜 코앞이네요. 만약 승인되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근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미국 의회 법안들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지니어스법 말고 다른 것들은 뭐죠? 네, 그 크립토 3법 중에 나머지 두 개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클래리티 법안인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볼 거냐, 증권으로 볼 거냐 이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관할 기관을 CFTC랑 SEC로 나누려는 거죠. XRP 소송처럼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는 걸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아직 절차는 남았지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반 CBDC 법안. 이건 말 그대로 연준이 직접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걸 막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미국이 이제야 좀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잡으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규제 환경이 좀 정리가 되어가는 동시에 그럼 XRP가 실제로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 이 실용성 문제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스위프트, 국제 송금 시스템이죠. 이걸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닐까요? 꼭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서 XRP 원장 기술이 국경단 송금에서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속도가 엄청 빠르고 비용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꼽았죠. 60% 비용 절감이요? 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솔깃하겠는데요? 그렇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한술 더 떠서 리플이 스위프트 연간 거래량의 14%를 가져올 거라고 자신하기도 했고요. 14%요? 엄청난 목표인데요? 각국 규제나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같은 게 많죠, 아직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을 통해서 이미 산탄데르 은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일본 SBI 홀딩스, 뭐 이런 전 세계 120개 넘는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이걸 국제 송금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실제 사용 사례가 있다는 점. 그럼 그 XRP 공급량 조절한다는 에스크로 시스템은 좀 복잡하던데 이건 뭔가요? 시장에 계속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던데요. 아, 네. 그 에스크로.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리플도 그걸 알아서 2017년에 자기들이 가진 XRP의 상당 부분, 한 540억 개 넘게를 에스크로라는 별도 계정에 묶어뒀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에 딱 10억 개씩만 자동으로 풀리게 설정을 해놨어요. 매달 10억 개씩 풀리면 그것도 꽤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양 자체는 많아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리플이 이 10억 개를 그냥 시장에 다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운영이나 뭐 생태계 지원에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는 건 다시 에스크로 계정에 넣어요. 남는 건 다시 잠그는군요. 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고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양은 10억 개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에스크로에 한 356억 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고요. 지금 속도면 한 10년 안에는 다 소진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 물량이 줄어드는 게 장기적으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봐야 하는 변수입니다. 금융기관 협력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프랑스 중앙은행이 리플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XRP 토큰하고는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XRP 토큰 그 자체가 아니라 리플이라는 회사가 가진 블록체인 기술력에 주목한 케이스예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화, 그러니까 CBDC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술 테스트의 하나로 리플의 프라이빗 원장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프라이빗 원장이요? 우리가 아는 XRP 레저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다릅니다. XRP 레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퍼블릭 블록체인이지만 이 프라이빗 원장은 특정 기관, 예를 들어 중앙은행 같은 곳이 통제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든 별도의 기술이에요.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걸로 디지털 유로화 발행이나 유통 같은 걸 테스트하면서 특히 거래 속도나 규제 준수 기능 같은 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성공해서 실제 도입되면 EU 전체 CBDC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기술, 규제, 활용 사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겠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 건데? 현재 상황이랑 전망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현재 2025년 9월 23일 XRP 가격은 한 2.8달러에서 3달러 사이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ETF 기대감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도 좀 있고요. 기술적 분석가들 전망은 진짜 좀 엇갈려요. 엇갈린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 되게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차트 패턴이 2017년에 XRP가 막 폭등했을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자비 시나리오라고 부르던데 이 분석대로라면 ETF 스님 같은 큰 호재가 딱 터지면 7.8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죠. 10,000원이요? 와. 네, 반면에 좀 더 신중한 분석가들은 지금 가격대 한 2.9달러, 여기가 되게 강한 저항선이라서 여기를 확실히 뚫어야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떤 지지선, 예를 들어 2.47달러 같은 데가 무너지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시나리오가 다양하네요. 그럼 좀 평균적인 예측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 분석 플랫폼들의 2025년 평균 예측치를 보면 보통은 한 0.6달러에서 1.2달러 사이 이 정도로 보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건 ETF 승인 같은 큰 변수를 빼고 봤을 때 얘기일 수도 있고요. 만약 ETF가 정말 승인되면 4.5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네, 변수가 워낙 크니까요.
장기 예측은 더 심하다면서요? 네, 장기 예측은 진짜 뭐 2030년에 6에서 8달러, 2040년에 10에서 12달러, 심지어 2050년에는 300달러 이상 이런 예측도 있긴 한데 이건 정말 아주 먼 미래 이야기고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 말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편인가요? 네, 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탐욕 구간에 있습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심리가 좀 우세하다는 거죠. 탐욕 구간이요? 너무 과열된 건 아니고요. 아직 극단적 탐욕까지는 아니라서 뭐 괜찮다는 해석도 있고요. 소셜 미디어에서도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조심해야 할 건 있죠. 소위 고래, 그러니까 대량 보유자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확 흔들릴 수 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나 미국 금리 정책 같은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변동성 요인은 늘 생각하셔야 해요. 네. 오늘 저희는 XRP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지루했던 SEC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또 현물 ETF 승인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XRP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MXRP 같은 새로운 기술, 또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과의 협력 가능성, 이런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SEC 항소 절차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점, 또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에스크로 물량이 다 소진됐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숙제나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가격 내측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XRP 레저라는 기술 자체의 발전이나 실제 활용 사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규제 환경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XRP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복잡한 XRP라는 자산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XRP는 오래된 금융 시스템과 새롭게 떠오르는 탈중앙화 금융세계, 이 둘 사이에서 성공적인 다리 역할을 하면서 미래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로 남게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XRP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